안녕하세요. 저는 염태규라고 합니다. 저는 총점으로 치면은 아주 경제적으로 평균의 커트라인에 딱 걸려서 가까스로 합격은 했습니다. 그, 저는 좀 공부한 지는 한 1년 5개월 정도 됐고요. 그 다음에 사실 시작한 거는 저는 좀 오래됐습니다. 포기를 해서 그렇지 저는 한 15년 전에 용산에 있는 학원에 다녔다가 그때는 뭐 지금의 이 강의실의 거의 2배, 3배 정도 되는 것 같았고, 너무 답답하고 이 막대한 양과 사회 초년병 시절에 시간이 없어서 뭐 포기를 했다가 한 1년 전쯤에 다시 한번 제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. 뭐 오랜만에 다시 마음 먹고 한 만큼 부담도 있었지만 또 절실함도 있었습니다.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소장님, 그 전에 말씀하시는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희한하게 자기마다의 각각의 방식이 다 있는데 정말 거기서 공통점이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 부분은 본인만의 방식으로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면은 목요일 날이 모의고사 레벨 2였는데요. 저 어제 와가지고 콘크리트 모의고사를 치는데 머리가 하얘지고 이걸 또 못 쓰겠는 겁니다. 그래서 용어 뭐 몇 문제는 쓰고 몇 문제는 핸드폰에 들고 다니는 거 베껴가지고 어제 쓰고 나가면서 아 내일 발표인데 아무래도 틀렸구나 이런 생각하고 갔는데 하다 보니까 우연히 된 거고 또 많은 분들도 그러신 분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는 용어 설명 들으면서 서브노트 만들려고 했었고요. 그래서 저도 이거 조금 시작하다가 포기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저도 사실은 서브노트를 만드는 과정이고 공부량 아직 차지도 않았습니다.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되게 공통점 느끼는 게 저는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잘된 서브노트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. 쓰는 시간이 사실 없어가지고 뭐 낮에 근무해야 하니까 뭐 3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게 참 그런 소리 듣는 게 제일 짜증났습니다.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베이스가 훌륭하지도 않고 그럴 시간도 없고요.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. 그렇다고 뭐 그렇게 충실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분야별로만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서브노트 저는 제가 만든 서브노트는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도 많이 옛날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차라리 잘 된 부분을 포맷을 보고 거기에 맞춰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지 어느 정도 돼야지 그게 맞춰가지 책 보고 그냥 쓰는 거는 뭐 쓰는 연습은 좀 되지만은 좀 무의미한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잘 되신 분 거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서 최대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만큼 내 식구로 체화해서 좀 따라가는 거. 그 다음에 장판지는 저도 외웠습니다. 결국은 근데 장판지 숙제를 해와도 시험을 보면 저는 반도 못 쓰는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.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. 근데 장판지는 언젠가는 외워야지 모르는 문제나 대충 한 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장판지는 반드시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용어가 1교시고 서술이 3교시지만은 실제 공부 투입하는 시간은 용어 공부를 절반 이상은 하셔야지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용어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용어는 조금 키워드 위주로 빨리 책을 넘기는 거 시간이 대부분 다 없으실 거기 때문에요.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용어는 키워드 위주로 빨리 다독을 하는 거, 그 다음에 아까 현상 문제에 대해서는 뭐 메커니즘과 원인과 대책 쓰라, 그 다음에 형식 계산 막 그런 식으로 저도 그런 식으로 그 포맷을 맞추는데 되게 시간 안배와 포맷을 맞추는데 좀 오히려 이걸 하나하나 디테일한 걸 외우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흐름과 포맷을 맞추고 그냥 키워드 위주로 연상해서 가는 거에 집중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공법이 나왔다 그러면 그 공법에 대한 대표적인 키워드 한 5, 6개 갖고 나머지는
매번 쓸 때마다 저는 답안지가 틀려집니다. 그날 컨디션과 기분에 따라서. 그리고 뭐 똑같은 문제를 오늘 보고 내일 보면 점수가 저는 55점도 나올 수 있고 65점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거는. 그래서 키워드 몇 개 갖고 그거를 여러 개 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공통점으로 학원에서 맨 마지막에 예상 기출 문제 나오는 거, 나머지 다 포기하고 그것만 저는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번 시험에 혹시 안 됐더라도 그걸 갖고 또 다음 시험에 가서 준비하면 해야 될 게 훨씬 줄어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레벨 1이면은 70문제 하셨을 텐데요. 70문제가 뭐 대부분 그림도에서 나온 거고 서술 문제는 대부분 거기가 예상 문제에 또 많이 겹칩니다. 그러니까 지금 70문제 뽑으신 거 뭐 한 3문제에서 뭐 5문제씩 하셨을 텐데 본인 하신 문제 외에 그거 그냥 눈에만 발라놓고 한 번씩 써보는 연습하시는 거 그 정도가 제일 맞으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전에 관증하시는 뭐 선임 하시는 분 말 들었는데 뭐 운이 좋았어요 말씀하시는데 겸손의 표현인 줄 알고 들을 때 별로 기분은 좋지 않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. 보니까 공부량 정말 백지한장 차이인데 아는 문제가 나왔고 그날 컨디션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하루에 공부 시간 저는 많이 못했습니다. 하루에 1시간 정도씩 하고 토요일 날에는 학원 와야 되고요. 일요일 날에는 가급적이면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는 않고 또 한 번은 쉬어줘야지 또 주중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 시간 절대량의 스트레스 압박감 안 느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저는 여기 볼펜을 한번 모아봤는데요. 딱 33통, 30자로 딱 썼더라고요. 다 쓴 게. 뭐 시간으로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 기간 공부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